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오늘 정시 백분위별 설명회는 백분위 90에서 85 사이인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대학들의 정시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입시 결과, 그리고 올해 변경된 선발 방법, 그리고 또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대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백분위 90에서 85 사이인 학생들은 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할까요? 주로 여기 보이는 6개 대학인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홍익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숙명여대나 국민대, 서울과기대, 숭실대 등등 다를 수 있는 대학들이 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대학들에는 85 미만의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루고자 해요. 또 이 건국대 등 6개 대학에는 90에서 85 사이로 합격하기 좀 까다로운 학과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굳이 의치한약수 이런 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90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는 곳들이 많이 있죠. 다만 설명회를 성적대별로 몇 차례 나누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학을 구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대학들의 작년 입시 결과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인문계열인데요. 여기서 한국외대는 서울캠에 위치한 학과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캠의 학과들은 보통 백분위 80 아래에서 입시 결과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경희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제캠이나 일산에 있는 바이오캠을 포함해서 한국외대와 다르게 포함해서 설명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백분위 86에서 한 90 초반 사이에 입시 결과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자연계열은 백분위로 보는 입시 결과는 87에서 91 사이 정도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체로 저점의 성적이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입결은 각 대학의 설명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학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올해 가군에서 544명, 나군에서 683명, 다군에서 94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보시면 다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죠. 인문계열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개 학과만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자연계열 학과도 4개 학과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군별 선발 인원의 차이 때문에 다군의 경쟁률은 매우 높기도 하고요. 또 입시 결과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군? 여기는 충원이 많이 도는 거 아니야? 많이 도니까 입시 결과도 낮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정시를 지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한번 모집 인원을 비교해보면요. 40명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모집 단위별로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예체능 계열인 영상이 10명 줄고 경영도 한 5명 주는데 경영은 70명에서 65명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선발 인원의 변화가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건국대 정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한국사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어나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제일 위에 인문 1이라고 표시된 곳들은 문과대학이나 사범대학 이런 학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수학 비중은 오르지 않고 국어 비중만 10%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무려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올해 수능 국어가 상당히 까다로웠었는데 국어의 장점을 가진 학생들에게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올해 정시 진학사 합격 예측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인문 1에 속해 있는 융합인재학과의 경우에는 합격권에 있는 학생의 국어 성적이 그걸 백분위로 평균 내보면 96이라는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1등급 내에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국어 1등급 내에요. 그런데 인문 2에 속하는 정치외교나 행정학과 이런 곳의 합격권의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평균 내보면요. 88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인문 1에 속하는 융합인재의 성적이 무척 높게 나오는 거죠. 수학이나 영어, 그리고 탐구가 조금 아쉽더라도 국어가 1등급 이내의 성적이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표점을 받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1등급 이내 정도라면 이렇게 건국대 인문1 학과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2는 경영대학이나 부동산학과 이런 학과들을 포함하는데요. 국어와 수학 반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씩 올랐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모의 지원 데이터로 봤을 때 경영학과의 합격권 내 과탐 선택자의 비율은 2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교차 지원에 대해서는 원서 접수 시기와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를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차 지원이 많은 대학, 서강대나 한양대 이런 곳들처럼 합격자의 70%가 자연계열이고 이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1 같은 경우에는 공대나 이과대학 이런 곳들이 속하고요. 자연2는 주로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연계열 학과들은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5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자연계열에서 영어나 한국사는 미미한 영향을 가졌었고요. 물론 이렇게 국어 수학 반영비가 올라가면서 과탐이 상대적으로 살짝 낮아졌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모의 지원으로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른 지원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국대의 작년 입시 결과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대략적으로 인문계열은 100분이 87에서 89 사이에 많이 몰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군에서 선발하는 저기 가장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높은 편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 콘텐츠의 최초 컷과 최종 컷의 범위가 좀 넓게 형성되었다는 건데요. 작년의 입결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의 최종 커트라인이 아마 건국대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문화 콘텐츠의 충원율이 평균 4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160%로 충원율이 매우 크게 높아졌었어요.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이렇게 충원율이 높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모의 지원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계열은 인문계열보다 학과 간 입시 결과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죠. 다만 굉장히 특이하게 입시 결과가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다군에서 선발하는 의생명공이나 융합생명공, 시스템생명공 같은 곳에 입결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 단위의 입결이 높고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의 입결이 낮았어요. 저희 모의 지원 올해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도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는 올해 가군에서 1,200명, 나군에서 962명, 총 2,162명을 선발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모두 가군 위주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건축이나 한의예처럼 인문, 자연 나누어 선발하는 학과나 국제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군에서 선발해요. 그런데 자연계열 학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캠에 속한 학과들은 주로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국제캠에 있는 학과는 가군과 나군 모두에서 선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은 가군, 나군 둘 다 경희대에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앞에서 살펴본 건국대는 가나군 모두 건국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경희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군, 경희대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의 건국대나 한국외대, 이화여대, 시립대, 중앙대 같은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희대보다 선호도가 확 높다 싶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100%를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어문계열, 다소 선호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어문계열 같은 곳은 충원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작년 충원율을 보면 프랑스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17.6%, 스페인어는 22.2%,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110%로 높았지만 일본어학과도 재작년을 보면 30%대에 불과하죠. 아무튼 이렇게 전통적으로 충원율이 낮은 모집 단위는 추가 합격을 노리면서 경희대 지원 전략을 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발 인원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명 증가할 뿐이죠. 그런데 학과별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처럼 경영은 작년보다 선발 인원이 33명이나 줄어듭니다. 109명에서 76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학과가 경영 말고도 꽤 많습니다. 그건 신설되는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ICT, 생명과학, 사회과학 같이 광역 선발 모집 단위가 신설됩니다. 또 전자공에서 분할되는 반도체공이나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 같은 곳도 신설되죠. 이 중에서 좀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곳들은 선발 인원이 많은 광역 단위의 모집 단위들일 것 같습니다. 이 모집 단위들은 1학년 말에 자유롭게 소속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범위의 자유전공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학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곳은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죠.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학과들의 경우에는요. ICT 광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캠에 있지만 서울 캠퍼스의 물리나 화학 이런 학과들보다 입결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공은 상당히 높은 입결을 가지는 컴퓨터나 인공지능것과 같이 입결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낮지 않은 성적을 가질 것 같아요. 글로벌 호스피털리티 관광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조금 입시 결과가 낮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펑크다 이렇게까지 저희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설되는 학과들 때문에 전체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지만 학과별로 보면 선발 인원이 줄어든 학과들이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줄면 입시 결과가 오를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경희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작년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간호나 건축, 지리, 한의처럼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학과들이 확통과 사탐을 필수로 지정한다는 점, 이 정도가 작년과 달라진 거죠. 이런 학과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할 수 없어지니까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겠죠. 이 학과들의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요. 합격자 중에서 자연계열 학생 비중이 최소 58%였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100%였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반영 비율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영어 비율이 인문이든 자연이든 15%로 가장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는 영어 영향력이 작지 않은 대학입니다. 영어 1등급에 200점, 2등급에 196점, 3등급에 188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반영 비율까지 고려하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타 대학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영어가 1, 2등급이 아니면 합격하기가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표는 저희 모의지원 데이터상에서 각 대학의 경영학과 합격권 내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 등급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경희대는 1등급, 2등급 학생 비율이 90%입니다. 반면에 건국대는 67%, 동국대는 63%밖에 안 되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경희대는 영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경희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건 작년 입시 결과인데요. 경희대는 모집 단위가 너무 많아서 건국대처럼 그래프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간의 성적 차이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년 저희 전공을 통해서 합격자의 100분위를 산출해보면 인문계열은 차이가 꽤 큰 편이에요. 89.96과 87.13으로 한 2.8 정도의 차이가 나죠. 국제 캠퍼스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문계열 학과도 서울캠의 인기가 낮은 학과보다 입시 결과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나 인공지능처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입시 결과가 국제 캠퍼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아서 서울캠 학과들의 입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캠이니까 입시 결과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희대에 대한 설명 마치고요. 세 번째 대학교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올해 가군에서 535명, 나군에서 589명, 총 1124명을 선발합니다.
가군과 나군 선발 인원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국어교육이나 수학교육 같은 사범계열 학과들이 가군에서만 선발하고 있다. 이것 외에는 인문, 자연 모두 가나군에서 고르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선발하고 있다 보니까 가군 동국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나군에도 동국대에 가장 많이 동시에 지원합니다. 나군 동국대에 지원하는 학생도 가군으로 지원할 때 동국대를 가장 많이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중복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죠. 작년 동국대 정시는 충원율이 100% 넘는 곳이 23곳 있었어요. 앞에서 봤던 경희대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대학들이 선발하는 군에 따라서 충원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에는 이런 것들, 선발 방법이나 학생들의 지원 패턴 등이 고려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건국대도 그랬다고 설명드렸죠. 동국대도 건국대처럼 영어와 한국사 비율을 줄였어요. 다만 차이는 있는데요. 건국대가 영어, 한국사를 줄이면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였었는데 동국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를 높였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비율을 높였어요. 탐구 비중이 작년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국대와 또 다른 차이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영이나 경제 같은 학과라고 해서 다른 학과보다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AI 융합을 제외하면은 인문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은 모두 25%예요. 낮은 수치죠. 그래서 경영 경제라고 하더라도 교차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모의 지원 표본을 보면 경제는 35%, 국제통상은 31%, 경영은 조금 높아서 40%인데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죠. 이렇게 동국대 인문계열은 수학 반영비가 높지 않아서 교차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동국대 인문계열 입시 결과는요. 대략 100분이 85부터 88 사이에 많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입시 결과를 보였던 두 곳은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경찰행정학부와 AI 소프트웨어였고요. 100분이 90에 가까운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였었죠. 그런데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길게 막대기가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 중에 하나인데 작년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작년에 최초 커트라인은 높은 편이었지만 최종 커트라인 성적은 불교학부보다도 아래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4.67대 1이었고 충원율이 81%였는데 경쟁률 대비 충원율이 엄청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커트라인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동국대 미디어가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낮았어? 그럼 나도 올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대체로 인문계열보다 입시 결과가 살짝 높았습니다. 주로 87에서 89 사이에 입결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일산 위치해 있는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에 위치한 생명과학과 관련한 학과들의 입결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는 거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학생의 선호도에 따른 입시 결과가 형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저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면 유사한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의 지원상 분포가 예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네 번째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올해 가군에서 155명, 나군에서 657명을 선발해서 총 812명을 선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대학 중에서 가장 작은 정시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가군 선발 인원이 적고 나군 선발 인원은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군 시립대에 지원한 학생은 나군 시립대에도 많이 지원하지만 나군 시립대 지원한 학생은 가군의 시립대 말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은 가군의 충원율이 나군의 충원율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작년 충원율 평균은 가군 83%, 나군 59%였죠. 시립대는 전반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대학이 아니기는 하지만 충원을 생각한다면 가군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19명이 증가하는데요. 경희대처럼 경영의 선발 인원이 11명 준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경희대처럼 새로운 모집 단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집 단위들은 조금씩 인원이 줄기도 했어요. 새로 생긴 모집 단위는 융합 바이오 헬스, 지능형 반도체, 첨단 인공지능 이렇게 3개 모집 단위인데요. 모두 자연계열 학과이고 모두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작년에는 가군에서 선발하는 자연계열 학과가 인공지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3개 모집 단위가 추가됩니다.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만한 학과인 이 학과들이 추가돼요. 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곳은 지능형 반도체와 첨단 인공지능입니다. 이 2개의 학과의 입시 결과는 화공이나 전자전기 같이 선호도 높은 학과의 입시 결과와 유사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융합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물리나 수학 이런 자연과학 대학들의 입시 결과와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서울시립대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요. 시립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크게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받은 성적 구조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학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학과의 반영 비율이 이런지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자료집 링크가 걸려져 있거든요. 자료집 내에 주요 대학의 전형 분석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립대의 작년 입시 결과,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를 보면요. 100분위로 따졌을 때 90 이상인 학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세무라고 불리는 세무학과의 입시 결과가 가장 높았고 자유전공의 입시 결과도 높았죠. 상경계열이나 시립대의 특징적인 학과인 도시사회, 도시행정 이런 학과들의 입시 결과도 90 이상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입시 결과가 낮은 중국어 문화 같은 곳도 88 이상으로 꽤 입시 결과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었는데 시립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물론 자연계열도 100분위 90 이상의 입시 결과를 보이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이런 학과들이 있었죠. 하지만 90 이하로 다소 낮은 학과들도 많았어요. 특히 작년에는 통계나 도시공, 융합, 응용화학 이런 학과들의 입시 결과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작년 입결이 더 낮게 형성된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5번째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외대는 올해 가군에서 340명, 나군에서 648명, 다군에서 409명을 선발하는데요. 이건 글로벌 캠퍼스 인원까지 합쳐진 인원이에요.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평균 입결이 100분위로 봤을 때 70 후반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으려고 하고요. 서울 캠퍼스만 따졌을 때에는 모집 인원이 총 708명으로 줄게 됩니다. 조금 전 서울 시립대보다도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죠. 이 학생들 대부분 인문계열 학생이라는 겁니다. 다만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건 올해 한국외대에서 새로운 모집 단위를 신설하기 때문이에요. 올해 드디어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도 자연계열 학과가 생깁니다. 바로 랭귀지 AI 융합학부와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학부 이렇게 2개 모집 단위가 신설되는데 이 중 랭귀지 AI 융합학부가 자연계열에 속하는 모집 단위죠. 이 랭귀지 AI는 자연어 처리, 음성 언어 처리 같은 언어공학을 기반으로 한 전공인데 대학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모집 단위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 지원상이지만 그리고 다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벌써 15대 1에 가깝죠. 올해 성균관대가 다군에서 자연계열을 선발하면서 많은 지원자를 흡수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건 대학의 선발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연계열 학과여서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탐구 30 이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서 인문계열 학생들도 지원을 고려하고 있어요. 학과의 특성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공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 합격권 내의 30%가량이 사회탐구 선택자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공은 인문계열 학생들도 욕심을 내볼 만한 학과인 것 같아요. 내년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필수 영역 제한을 폐지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이런 선택을 할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대의 경우에는 작년 입시 결과를 추정되는 커트라인 성적으로 그 성적이 높은 5개 모집 단위와 낮은 5개 모집 단위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줄 서어 보면 높은 5개 모집 단위는 LD, LT, 경영, 국제통상, 정치 외교 순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를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낮은 5개 모집 단위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는 태국어, 아랍어, 중국 외교통상,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낮았던 곳이 경제학부였어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인 학과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작년 경쟁률이 3.58대 1로 낮았었는데 충원율이 113%로 높아서 지원자 136명 중에서 81명이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60%가 합격한 거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이 1.5대 1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올해 모의지원 표본을 보면 작년과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충원율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표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노리신다면 꾸준히 진학사 데이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대학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는 올해 나군에서 84명, 다군에서 807명, 총 891명을 선발하는데 나군 모집 단위는 모두 예체능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정시 선발 인원이 56명 증가합니다. 실내 건축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 1명에서 3명 사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리고 이 선발 인원을 볼 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요. 홍대 정시는 상대적으로 수시 2월 인원이 많은 대학이라는 겁니다. 건국대나 경희대, 시립대 등 오늘 말씀드린 대학들의 작년 수시 2월 인원은 평균 20명 미만이었었는데 홍익대는 76명의 2월이 있었어요. 2022학년도에도 오늘 소개한 대학 중 2월 인원이 가장 많았죠. 올해 수시 2월 인원은 12월 30일 정도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발 인원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올해도 최종 선발 인원이 꽤 늘어난다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다행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홍익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문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15, 탐구 25이고요. 자연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그리고 또 탐구 30이죠. 인문은 국어 수학의 반영비가 높고 자연은 수학 과학의 반영비가 높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국어와 수학, 탐구 모두 표준 점수 그대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 대학들이 탐구를 활용할 때 100분위 바탕의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데 홍익대는 표준 점수 그대로를 사용해요. 서울대와 동일한 방식이죠. 이런 반영 방식 때문에 과탐2를 선택한 학생들은 유리하기도 합니다. 저희 모의지원 표본을 보면요. 과탐2를 선택해서 100분위 95 이상을 받은 학생은 국어 100분위가 50대인데도 자연계열학과에 합격권에 있기도 해요. 이렇게 과탐2를 활용할 만한 학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가능한 학생이 있다면 홍익대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홍익대에 정시 지원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표는 올해 홍익대 자율전공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의 일부 표본 내용입니다. 지원자 중 순위가 233등부터 243등 사이에 있는 학생들인데 보시면 233등부터 238등까지 홍익대식 점수가 130.5점으로 동일합니다. 239등부터 243등까지는 130.45점으로 동일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홍익대식 점수가 동점자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라면 동점자 처리 규정까지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홍익대 동점자 처리 순위는요. 인문은 첫 번째로 국어 성적 높은 순, 두 번째는 영어, 세 번째는 탐구, 네 번째는 수학이에요. 자연은 수학, 탐구, 영어, 국어 순이죠. 나 정말 문 닫고 합격하고 싶은데 지원해도 될까 싶을 때에는 이런 동점자 처리 규정에 내가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이 0.1점, 0.2점, 아니면 0.5점 이런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0.05점씩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저 홍대 커트라인 성적보다 1점밖에 안 부족한데 한번 써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홍대는 이렇게 작은 점수 차이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1점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율전공 인문을 기준으로 하면요. 130.45점인 학생이 243등인데 131.45점인 학생은 119등이에요. 100명 넘는 학생이 1점 사이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 차이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홍익대를 고려하신다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작년 홍익대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는 주로 87에서 89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자율전공 인문이 가장 높았고 사범계열도 역시 높았죠. 어문계열이 다소 낮은 편이고요. 근데 홍대도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경제학부의 커트라인이 더 낮았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입시 결과를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은 군인데 작년 홍익대 경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게 결과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보통 입시 결과가 87에서 90 사이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학과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요. 다만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다소 낮게 작년에 형성되었다는 게 눈에 띄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정시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건 과거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선발 방식 변경 등으로 매년 그 경향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아닌 올해 성적을 바탕으로 경쟁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확인하면서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건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정시에서 아쉬움 없는 결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